자, 연립 1차 부등식. 연립이라 하면 연립 여러 개가 세워져 있다는 뜻인가? 연속적으로 세워졌다. 뭐 그런 뜻으로 난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연속적으로 세워져 있는 1차 부등식이더라.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그 xy 값을 정해줄 때 두 방정식을 동시에 성립하게 하는 xy를 찾아 나갔었지. 마찬가지로 연립 부등식도 마찬가지 두 개 이상에 대한 부등식을 한 묶음으로 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다. 되겠죠? 자,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그냥 우리가 가간법, 대입법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때에는 반드시 좀 수직선이라는 것을 꼭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표현하기가 좋기 때문에 부등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풀어 나갑시다. 수직선을 활용해서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저런 꼴은 저런 걸로 한다. 이건 뭐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니까 척척 넘어갈게요.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높낮이 판단만 잘 해주시면 돼요. 제일 낮은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건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건 세 번째 해서 공통 부분은 뭐냐 하면은 세로로 줄을 틱 그어보는 거야.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구역에.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이거 범위 적용하는 하나만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 있으면 두 개 다 걸렸으니까 둘 다 됩니다.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돼요. 특수한 해를 가진다. 저희 공통부분의 한계인 거, 또는 해가 없는 거,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직선 상에서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 수직선만 잘 그어주면 편하게 풀 수가 있더라. 자, 첫 번째. 자, 위에 거는 x가 5보다 작다. 밑에 거는 2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가 나와 있다 이 말인 거야. 맨날 색깔을 구분해서 풀기는 힘드니까 그냥 5보다는 작다. 조금 낮게.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조금 높게. 그래서 동시에 겹치는 부분을 생각하면 세로를 그었을 때 요 영역이더라. 그래서 1보다 x가 크거나 같은데 5보다 작더라. 뭐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뭐 간단한 거는 그냥 생각해도 되는데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수직선. 맞죠? 자, 첫 번째 거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3x가 6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2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어서 확인해 본다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고 2가 여기 있을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보다는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자, A는 B는 C가 있을 때 방정식이라면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도 같은 거고 얘도 같은 거니까 세 개를 만들어서 자기 편한 걸로 하면 되지만 부등식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모순이 생기는데 내가 예시를 기억을 못해. 이게 성립한다. B, C 요걸 성립한다를 풀어버리면 이게 성립하는 경우가 이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앞, 뒤 두 개씩 적용해서 풀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다. 뒤쪽 두 개를 풀면은 3이라는 것이 3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1이라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공통부분 마이너스 1, x, 1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 정리를 해보면은 2x라고 하는 것이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게 됐고요. 이쪽을 풀어주면은 3보다는 3x가 크거나 같다니까 1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 형태가 나오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작거나 같대.
하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크거나 같대. 겹치는 거는 1 딱 한 개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x는 1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 절대값의 뜻이 뭐죠? 절대값 x란 무슨 뜻일까? 성재원 씨. 절대값 x란 무슨 뜻일까? 뒤에. 이 말은 수직선상에서 써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거리라는 개념이 절대값이다 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A와 B가 양수일 때 수직선이 있어. 항상 0을 기준으로 생각하자 이 말인 거예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만큼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더 가깝다 이 말이죠. 그럼 A만큼 떨어진 것은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A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다 했으니까 더 0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A보다 크다라는 것은 더 멀리 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가는 이 부분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정리가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를 보면은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이 0을 기준으로 해서 a보다는 멀리 있고 b보다는 가까이에 있다. 여기다 이런 뜻인 거야. 음수 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그럼 a만큼 떨어진 곳이잖아요. 마이너스 b, b만큼 떨어진 곳이잖아. 그거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자, 일반적으로 저렇게 풉니다. 자, 우리가 루트 x 빼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 x 빼기 3 전체 제곱을 간단히 하여라.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간단히 하여라. 중3 1학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얘가 뭐지? 실제로는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왜? x 때문에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거든. 일단 절대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x는 2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잖아. 그럼 그대로 쓰면 된다는 뜻이겠고 얘는 음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써가지고 더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얼마? 1.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쓴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것처럼 절대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값 어떤 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뭔가가 있대. 그럼 반드시 구분을 하면 돼요. fx가 뭐일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형 fx로 쓰면 된다는 뜻인 거고 fx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fx라고 쓰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냥 구분해가지고 하나하나 쫓아가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가면 됩니다. 1번 뭐보다 크고 거리가 5만큼 떨어진 것보다 가깝다. 안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x가 큰데 5보다는 작다. 자, 3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랬어. 더 멀리 가야 돼. 그럼 x가 음수 쪽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또는입니다. 3보다는 x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누가 x가 아니라 x 자리에 그냥 2x 빼기 1이 차고 들어간 것밖에 안 돼. 그래서 2x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석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을 전체적으로 더해주고 2를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아, 왜 귀찮노?
자, 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는 5보다는 x 더하기 3이 더 큰 쪽이 있어야만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더라. 이제 각각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른 방법 한 개를 이야기해 줄게요. 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절대값인데 거리야 x라는 위치가 있을 거라고 무조건 빼기로 만드세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x만큼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거리란 뜻인 거예요. 이게 절대값 x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x 빼기 빵이랑 똑같은 거니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얘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의 위치. 걔가 5보다는 커나 같대. 그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5만큼 떨어진 곳 2, 5만큼 떨어진 곳 마이너스 8. 그것보다 더 멀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거리 개념만 가지고도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란 x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와 5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수일 땐 2보다 x가 큰데 5보다 작아야 된다. 음수일 땐 마이너스 5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수직선 상에서 그거 보면은 뭐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얘도 x 더하기 1이라는 것 자체가 3과 5 사이에 있을 때 음수라면 마이너스 5보다는 커나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식만 빼주면 처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공통 부분을 생각하자. 자, 첫 번째 거 마이너스 2 x 더하기 3 2 다 되죠? 5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1 빼기 x라는 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는 1 빼기 x가 크거나 같다. 항상 1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안 헷갈려요. 자, 이 부분 5가 넘어가면 되니까 6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수직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거는 이 부분밖에 안 된다. 이 말이 될 거라.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x가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수위선 그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좀 낮으면 두 번째 조건을 쓸 때, 이런 걸 쓸 때는 좀 더 높게, 높낮이 확실히 구분하세요. 왜 이리 많노? 자, 이거래. 이거는 이게 뭐 모르겠다 이가.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구분해서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어.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더라. 풀면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 속에서 얘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랑 얘는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결국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 됐나요? 두 번째로 x가 2보다 작다면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을 풀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그래서 2x 빼기 1, 3x 1보다 x가 크거나 같은 거래. 그럼 얘랑 동시에 성립을 하는 거를 따지자. 그럼 1보다 x가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다 이 말이 될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것을 성립을 시키고 있는 와중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다 성립을 하고 있대. 따라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1보다 x가 크거나 같으면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합한 부분을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조건 전제하에 이게 성립되더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을 따지자. 이 조건이 성립하는 범위 속에서 이것도 만들어내자. 동시에 성립한 걸 따지는 건데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합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제 세 번째,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거야. 자, 이 녀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 녀석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할 거라고. 그죠? 그럼 수직선 상에서 x축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양과 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x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얘가 양과 음의 기준이 되는 x값은 2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영역에 있을 때와 요쪽 사이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로 구분을 하자. 자, 마이너스 0이 자연스러워요? 그냥 0이 자연스러워? 그냥 0이. 그래서 0이 되는 거는 양수 쪽에 보통 넣어줍니다.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는 건데 보통 양수 쪽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은데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로 2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라면 이 두 개가 다 음수인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보다 크다를 풀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보다 2x가 작다.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작다. 어떤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얘가 성립을 한대. 결국은 얘다 이 말인 것이. 그죠? 자, 요 범위에서는 이제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x 더하기 1 그대로, 뒤에 거는 부호 바꾼 채로 정리를 하자. 3이 5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범위에 x가 있다면 그냥 말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냥 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2라는 것이 5보다 커야 돼. 그럼 2x라고 하는 것이 6보다 커야 돼. x라고 하는 것은 3보다 커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가 다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얘 또는 얘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값 있으면 항상 양수, 음수 구분을 해서 생각하자. 이건 내가 아까 전에 예시 들었던 내용이네요. 그지? 자, 덧셈 뺄셈은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덧셈 뺄셈은 양수, 음수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지금 책에서 양수, 음수 구분을 하고 양수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야기한 이유는 얘 때문에.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양수, 음수 이게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양수라고 하면 쉽거든. 이런 식으로. 곱셈? 곱셈 해놓고 저 빼기하고 좀 미쳤죠? 곱셈 적어놓고 뺐다 그지? 말이 안 되죠? 책에는 제대로 되어 있길 바랍니다. 자, 시계 범위를 찾아. 이건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저놈 음수가 있는데 곱하기 나누기까지 있네. 그러면 뭐 내가 했던 거랑 예시든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갈게.